4번 갈아입는데 네. 오늘 갈아입었네. 간절기라서 갈아입었습니다. 또 한 2주 있으면 이제 겨울 왔을 테니까 귀찮죠? 그때는 이제 겨울옷 입겠죠? 내복과 함께 이제. 아, 그렇죠. 병원 잘 되죠? 네. 병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 아, 힘듭니다. 힘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옷은 와이프가 사줬나요? 네, 이거 뭐 폴로 뭐 할인할 때 1년에 한 번씩 왕창 같은 거 사고. 같은 거. 왜 이렇게 작은 거 샀죠? 왜 이렇게 작게 입히죠? 건조기 몇 번 돌았다 제가. 그럼 또 입고 다니면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조기에 줄은 건 또 입고 다니면 다시 또 물죠. 안 줄어요. 안 늘어요. 팔꿈치 이런 데만 늘지 늘어나지. 아, 그런가? 뭘. 아이, 옛날에 본 거 같은데요? 아닌가? 처음 보는 옷인가요? 아니요. 네. 새 옷이. 아니 많이 입었습니다. 옛날에도 본 옷 같은데요? 줄 이렇게 쫙 달았잖아요. 지금. 몸이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몸도 좀 몸이 왜 좋아지죠? 갑자기? 몸이 작아지. 복싱 날. 아 복싱? 어? 오. 복싱 등록하고 그 아킬레스건 아파서 못 가고 있어. 아니 그럼 여태까지 원인이 복싱이라는 아니, 의심을 한 번도 안 하신 등록을 거예요? 하고 처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신 거예요? 발병한 거야. 혹시 한 3일 갖고 내일 4일째. 와, 그러면 더 2주 뭐가? 있다 보면은 난리 나게 옷이 다 터지겠네. 3일 만에 왠지 몸이 저렇게 그래도 커져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든 안 좋은 영화든 또 권투하는 영화 한 3번 연속으로 보니까 가고 아, 싶죠. 네. 아,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의욕이 생긴다니까. 저도 그래서 레슬링을. 복싱 영화 3번 연속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레슬링 영화 하나 보고 왔습니다. あんたが本当はどういう子かお母ちゃんちゃんと知ってるから 80년대의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계를 배경으로 해서 실존 인물인 레슬러 덤프 마츠모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덤프 마츠모토가 일본의 여성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악역으로 명성을 떨치며 큰 인기를 끌던 시절을 그린 작품입니다. 감독. 근데 감독 뭐 모르는 분입니다. 뭐 감독 아세요? 이분? 아니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시리시 카즈야. 뭐 드라마 쪽 연출을 주로 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잘 모릅니다. 주연 유리안 리트리버라는 일본 코미디언입니다. 이분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우리가 같이 봤던 드라마 중에 요가 강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요가 강사로 나와요. 그래서 막 영어 막 하면서 그 사람이요. 기억나요. 일본의 그 여성 개그맨이고 몸무게가 네. 그래서 맨날 타이즈 기사한 입고 나와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고 어, 이런 거 어. 좋아하고. 주인공이 지나갈 때 네. 우에노줄이 이게 지나가면 그 옆에서 뭐 한마디씩 하는 그런 감초 캐릭터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러 작품에 얼굴을 많이 비추긴 합니다. 이분은 원래도 그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 평상시 110kg 정도 나갔대요. 근데 이 배역을 위해서 140kg까지 증량을 했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워낙에 평상시 몸무게가 뚱뚱해서 잘 티가 안 났나? 근데 그냥 저는 평상시 몸무게를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있죠. 뭐 그런 분이 주연을 맡았고요. 덤프 마츠모토라는 실존 여성 레슬러의 역할을 합니다. 덤프 마츠모토는 악역 레슬러고 선역 레슬러, 베이비 페이스 쪽 레슬러로는 나가요 치구사 역할을 한 카라타 에리카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상당히 얼굴로 한 80% 정도 먹고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의 미모를 가지신 분이죠.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 진짜. 나중에 그 극 중에서 그 머리를 시합 중에 피떡이 돼가지고 삭발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삭발을 해도 이뻐. 어떻게 된 일이야? 잘생겼던데요 그때. 잘생기고. 잘생겼죠.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어디 토크쇼 같은 데 이렇게 출연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 씩 웃고 있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극동아시아 여배우, 저 나이대 여배우 중에 가장 이쁜 사람 같습니다. 얼굴은. 그런데 연기가 좋냐? 그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 밉상으로 좀 찍혀 있어요. 유명 배우와 그 네. 불륜 스캔들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로 복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우로는 역시 또 일본 내에 또 젊은 배우 코리키 아야메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시영하고 좀 닮기도 했고, 이 배우는 그렇게 막 인형처럼 예쁘고 막 그런 배우는 아닌데 나름의 매력으로 가수 활동도 하고 연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배우도 역시 일본 내에서 좀 밉상으로 찍혀 있는 배우예요. 예쁘지도 않고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자꾸 소속사에서 밀어준다. 그 수년 동안이나 몇 년씩이나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이고 그 외에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배우는 요 정도 나오고요. 내용은 그 마츠모토 카오루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네. 엄마랑 그리고 여동생, 중학생 여동생이랑 네. 여자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는 그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 두 집 살림하고 돈 필요할 때만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엄마가 힘들게 바느질해서 번 돈 가져가고 뭐 그런 나쁜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빠 없지만 딴 데 가서 아빠는 딴 살림 차려 살고 있지만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착해요. 근데 좀 소심하고 좀 뭐랄까 연약한 심성의 소유자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가끔씩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약간 그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얘가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그렇지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세상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크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아빠의 영향으로.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또 아빠 때문에 겪은 서울음으로 빗속을 막 걷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체육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프로레슬링을 처음 접하고는 그 길로 한눈에 프로레슬링에 빠지게 돼요. 아마도 자기는 이렇게 세상에 억가를 당하고 있는데 여성 프로레슬러들이 막 던지고 막 매치고 발로 차고 하는 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후련함 같은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프로레슬링 연습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연습생 자기 동기들인 그 나가요 치구사, 그 카라타 에리카가 맡은 나가요 치구사, 그 다음에 라이오네스 아스카,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죠. 근데 그 이후에 나가요 치구사와 아스카는 예쁘고 기존에 운동을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가라데라든지 해오던 게 있어서 얘네들은 좀 금방 좀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좀 웃긴 게 여기서는 프로레슬러로서 인기가 많아지면 음반도 내고 연기도 하고 우리 요즘 무슨 가수 유명해지면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는 것처럼 뭐 프로레슬러인데도 그런 활동까지 하더라고요. 뭐 WWF 거기서도 뭐 그런 건 있지만 주인공의 동기인 치구사와 아스카는 둘이 태그매치 팀을 이뤄서 인기를 계속 끌어가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음반도 내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 레트리버가 아니라 카오르는 그 특유의 연약한 심성 때문에 사람을 잘 때리질 못해서 애가 성장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보고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내 동기들 중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치구사가 잡지 인터뷰를 하는데 과거의 연습생 시절에 자기랑 있었던 그 모든 추억을 부정하는 걸 보고는 꼭지가 돌아서 아버지를 크게 한 방 맺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각성하는 계기가 돼서 악역 레슬러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프로레슬링도 잘 모르지만 일본 프로레슬링 진짜 더 모르는데 이게 실화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 시절에 저랬나 보다, 저렇게 인기 얻는
미녀 프로레슬러는 음반도 내고 연예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 약간 쇼잖아요 프로레슬링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헐크 호간 뭐 이런 거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워리어. 워리어 맞아. 워리어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알긴 했는데 그렇게 사촌 오빠가 저희 집에 오면은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난 보기 싫은데. AFKN 틀어서? 예, 그래가지고 막 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딴 거 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서 레슬링이 50년대에 태동하거든요. 프로레슬링. 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점점 인기를 끌어가는데 우리도 70년대 때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거 스포츠 하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선수들도 그 인기 있었어요. 기밀. 박치기 아. 하는 기밀이라는. 그래서 기밀의 후계자로서 그 이왕표라는 들어본 것 그 같아요. 무한도전에도 나왔죠. 말년에 어. 선수 말년에. 그래서 그 명맥을 이어갔는데, 근데 기밀선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누가 폭로를 해요. 그 80년대 우리 최고 인기 스포츠였는데 이거 다 짜고 하는 거다라고 폭로를 해요. 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들어가서 그 기밀의 제자 이왕표가 있고 이왕표의 제자도 또 나올 만도 한데 이왕표 때에서 그냥 인기가 끝나버려서 레슬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소규모 단체로 좀 부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아무튼 저 시대를 보는 재미 그리고 잘 모르고 사실 평소에 관심도 없었지만 어쨌든 저 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때깔도 그 느낌이야. 예, 그런 거 약간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를 주기 위해서 주변 그러니까 꼭 이 이야기만 있다기보다는 주변에 응답하라처럼 그 일본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뭐 저야 그 시절을 모르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응답하라 시리즈가 대만이나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도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우리는 보면서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재미로 보는 것도 있는데 공감이 되나 했는데 약간 비슷한 환경들 있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버무려져서 약간 네, 그 나름의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 길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거 5부작밖에 안 되지 않나요? 6부작인가? 5부작인가? 그러니까 드라마로 생각하면 짧은 게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하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 내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했는데 나는 너무 툭툭 끊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끊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극적인 그 성격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 캐릭터들이 그때 제일 끊어졌어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6부작이나 8부작 한 부나 두 부 정도 더 했으면 그래서 좀 그걸 자세히 다뤄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했는데 근데 한 편의 길이는 길어요. 이게 그렇죠. 이거 봐봐. 그거 한번 60분, 82분. 75분. 보통 시리즈면 뭐 한 50분 내외로 끊을 텐데 네. 다 1시간 이상 75분, 80분 넘는 것도 한 있으니까. 편이 길다고 느껴져서 좀 길었나 봐요. 한 편은 길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체로 재밌게 봤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나가요 아빠 약간 문지기 닮지 않았습니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내 표정이 한 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에 몰입을 너무 방해하는. 그래서 그 나가요 아빠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코치가 아니라 그 부사장도 너무 그냥 감정 과잉에다가 막 이렇게 파닥파닥하고 뭐에 확 쏠려가지고 막 이런 연기들이 방해를 크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대체로는 제가 볼만했고. 좋아하는 장르 아닙니까? 어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 그 약장이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뽑기 하면은 막 이렇게 근육맨 같은 거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나오고 레슬링 피규어 나오고 하는 그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재미가 있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 지루했어요. 한 1, 2회까지는 지루하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드라마 특유의 이런 만화적인 연기라던가 과장된 연기, 연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꽁트 같이 하죠. 꽁트. 네, 되게 조금 뭔가 그 몰입을 조금 자꾸 있어. 방해하고 맞아요. 이 부분에 웃으라고 저러는 것 네. 같은데 웃음이 잘 안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주인공도 처음에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돌변해서 악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착한 연기를 과장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소리 약간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좀 이렇게 불쾌한 부분이 아, 불쾌하다고요? 네, 불쾌한 왜 골짜기 외모랑 아니야, 매치 그런 게 안 해서 아니라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거의 그 완벽하진 않고 흡사하게 막 이렇게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착해 보이지 진짜 착해 보이지 않으면서 예, 그런 그래서 게 있었고. 그럼 연기력 문제네. 예. 근데 근데 3회인가 4회부터 이렇게 돌변하면서부터는 그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3회, 4회까지 재밌다가 5회 마지막에 또 뭔가 이게 진짜 결말에 뭐가 또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또 완전 대실망을 했는데 아무튼 몰입해서 볼만한 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드라마였다. 그런 생각이.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란 게 주연 배우인 리트리버가 40kg를 증량해서 예. 110kg에서 150kg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야, 이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거 보면서 계속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2명 태그 매치 팀 나가요랑 네. 카나타 에리카랑 고리키 아야메 이 두 여배우 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이때 80년대는 수영복을 입고 했대요 실제로. 그 경기복이 레슬링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수영복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영복 얘기를 하잖아요. 수영복 새 거 사야 된다고 맞아. 여튼 그 수영복 입고 막 하는데 너무 마른 거야 레슬러가. 저건 그냥 손가락으로 툭 밀어도 진짜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되나 했는데 그것도 그 두 배우가 공이 다 10kg씩 찌운 거랍니다. 그것도 그럼 얼마나 말랐었다는 거야 이전에? 그거에 너무 놀랬고. 너무 희마리가 없어 보여서 그냥 원래도 쇼고 연기잖아요. 되게 쇼를 쇼하는 거지. 네, 쇼를 연기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고 막 약간 몸살이는 초반에 좀 몸살이는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말고 선배들 있잖아요. 인기 많던 선배들. 처음에 은퇴하는 선배. 네. 그 선배 너무 멋있어. 왜 다 얼평을 모든 배우들 얼평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멋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분들 막 처음에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합을 맞춘 듯이 막 때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원래 실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한 템포 티안나게 쉬어가면서 조금 근데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약간 그 성장 드라마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덤프 마츠모토가 어떤 좀 주눅 들어 있는 삶에서 그 레슬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죠. 깊은 악의 구렁으로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 어떤 또 제3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어떤 성장을 바라보는 그거 괜찮았고, 그리고 일본 드라마가 그 시대 고증을 잘 못하는 걸로 욕을 많이 먹는데 평상시에. 근데 이거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증을 되게 잘했다. 80년대를 그렇게 평가받아가지고 그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여배우들 머리 스타일이 다 진짜 다 개구려. 머리 스타일 너무 구려. 그래서 옛날 분위기 그것도 보기에도 좋았고,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의 성격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좀 잘 설득력 있게 보여줬으면 좋은데 너무 이게 툭툭툭툭 끊어져서 스타워즈처럼 보여준다는 건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볼만했다. 근데 이 두 명의 이제 여기서 예쁜 그 선역 그 레슬러로 그러니까 치구사랑 아스카라는 두 친구가 이제 태그매치 팀으로 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같이 시합도 뛰는 장면가 나오고 같이 인기가 많아져서 라이브 공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막 춤추고 이런 장면이 나와. 비교가 되잖아. 나란히 서서 그걸 하니까. 카라타 에리카 왜 이렇게 몸을 못 써? 그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라이브 공연할 때. 그리고 막 안무도 어려운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안무 하는데 너무 못해. 옆에 있는 아야메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물론 아야메는 그 가수 생활도 했으니까 뭐 춤도 많이 연습하고 했겠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가 진짜 막 난생 처음 쳐보는 사람 춤추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게. 그리고 경기 장면에서도 그 가라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할 때 보면은 동작이 너무 어색해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아주 몰입이 깨져. 뭐 이거를 경기 장면에 뭐 이렇게 심취해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호평받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배우들의 그 어떤 몸을 사리지 않는 혼신의 경기 연기, 게임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게 그 칭찬 포인트였는데 주인공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연기는 좋아요. 특히 마지막에 들어온 그 덤프 마츠모토의 그 후배격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번 그 큰 기술 한번 쓰는 장면 지나가다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야 이건 진짜 프로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엄청 다이나믹하게 하는데 이 주연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뭐 존윅의 한 장면처럼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볼만했어요. 저는 이때 그 70대로 80년대 일본의 이 여성 프로레슬링이 황금기였대요. 그 황금기에 그러니까 선역 그 레슬러가 있었는데 그 여기 나오는 그 두 캐릭터죠. 그 치구사랑 아스카. 네. 이게 무슨 걸스지? 크래쉬 걸스인가? 네. 크러쉬 겔스 라는 이 팀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실질적인 그 주인공은 덤프 마츠모토였대요. 실제로. 그리고 덤프 마츠모토는 악역을 했지만 그 후배들한테 엄청 잘해주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한 번도 후배들한테 뭐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선배들이 일본에서 선후배 문화가 강하잖아요. 선배들이 막 후배들 막 혼내키려고 그러면 막 숨겨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레슬링 하게 된 이유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님 집 사주기 위해서 레슬링을 하는데 막 중간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할까 막 생각 여러 번 했지만 집을 사줘야 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라서 여기 나온 에피소드는 완전한 허구고 캐릭터들만 실존 캐릭터를 갖다가 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80년대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정말 특히 원래는 남자 레슬링만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덤프 마츠모토가 등장하던 그 80년대에는 그 여성들의 관객이 엄청 유입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 프로레슬링 할 때 관객석을 보면 예전엔 대부분 남자였는데 여자로 꽉 채워진 여자 관객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뭐 기현상까지 막 벌어질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일본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여자들이 막 날라다니고 집어 던지고 맺히고 하는 그런 그런 걸 보면서 또 후련함 같은 걸 느꼈대요. 그 관객 일본 여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자기와 동질화를 시키면서 사회 부당함에 뭐 맞서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컸대요. 그랬다가 지금도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여성 레슬링이. 지금도요? 네, 지금도 있대요. 80년대 황금기였고 2000년대에 좀 인기가 식었다가 2000년대 이후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왔다. 오는 거냐? 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2.5. 2.5? 네. 박한데? 저는 재밌게 봤다. 그냥 보니까 재밌게 보는 요소들은 있는데 누구 추천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사실 복싱 뭐 이렇게 레슬링 이런 격투 운동 종목을 좀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답답해서. 아니요. 저밖에 못해. 이건 좀 화끈하실 것 같은데. 매쳐야죠. 그러니까 한 박자 쉬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좀 아플 것 같은 행위를 막 보고 있는 게 좀 힘들거든요. 누가 봐도 아플 거잖아요. 그럼 막 머리에서 피나게 하는 거지. 그거 진짜 그런 거는 진짜 피래요. 예, 그냥 뭐 피인 거 같잖아요. 연기가 아니야. 그거 할 수도 없을 거고 마술사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고 피부만 하는 거지. 곧 회복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 정도도 연출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그게 나오니까 좀 그냥 누구 추천해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특히 그 장면, 그 마츠모토랑 그 동기였던, 절친이었던 치구사. 네. 둘이 이제 1대1로 붙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사람이 머리 삭발하기로 네. 걸고, 네. 둘 사이가 완전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돼서, 1대1로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는 치구사가 완전 그 피떡칠을 하잖아요, 진짜. 네. 그 장면은 약간 포르노 같더라. 그 장면은. 그 너무 그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배우를 가져다 놓고 수영복 입히고 온몸에 시뻘건 피를 발라놓고 계속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한 10분 이상 보여주잖아요. 네. 그걸 계속 보고 그 나중에는 아주 굴욕적인 머리 바리깡으로 삭발시키는 장면까지 의자에 앉혀놓고 그런 장면까지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는 약간 그거 보고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정도로. 못 해봤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사고는 또 처음 들어보지만 아무튼 네. 아주 그 선정적인 아주 대놓고 선정적인 연출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네.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좀 쓸데없이 길고 그 주인공들의 감정 변화, 그 선역하던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얘를 그냥 저는 무시하는지.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그냥 정제된 얘기 해야 되고 좀 아니면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짜로 팽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는 거지? 뭐 삐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끄러운 친구라고 하기에도 뭐 그럴 만한 계기도 없었잖아요. 같이 연습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이해 안 됐고 그리고 이 주인공도 이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느리잖아요. 이제 한참 동안 아니 저래가지고 소속사에서는 쟤를 왜 받아줬지? 싶은 답답한 장면이 꽤 오랫동안 답답이 맞아. 답답이야. 네, 답답한 답답이. 장면이 되게 오랫동안 가잖아요. 아니, 뭔가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착한데 몸이 날쌔. 이게 아니잖아요. 몸도 둔하고 애초에 레슬링을 할 만한 인재가 아닌데 심성도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뽑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열정은 있었지 처음에. 열정 없이 인터뷰 온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온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중에서. 열정 있어 보이니까는 뽑아줬겠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바뀌었는데 그 계기도 조금 너무 급작스러웠고. 그러니까는 그 얘가 답답하게 구는 과정은 되게 길게 보여져. 네. 그리고 확 돌아서는 과정은 아주 짧게 보여져. 네. 그래서 조금 아이씨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 캐릭터들 다 그래. 그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이 동생 있잖아요. 동생. 네. 동생이 삐뚤어지잖아. 언니가 악역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왜냐면 집으로 막 전 국민의 밉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 미워하니까 악역이라서. 그 집으로 협박 편지도 오고 남자친구도 니네 언니가 덤프 마츠모토로 하면서 헤어지자 하면서 헤어지게 되니까 뭐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그 순수하던 여동생이 양키가 돼가지고 특공복 입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스카잔 잠바 입고 다니면서 누나한테 틱틱거린단 말이야. 믿겠지 언니한테. 누나가. 근데 언니한테. 근데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그 자기 특공복 뒤에다가 언니 이름을 수놓아가지고 입고 와서는 언니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언니가 그거 때리잖아. 근데 그 맞고선 그 동생이 자기 관객석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화면 구석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나오는데 연출이 너무 구린 거야. 너무 뜬금없고. 너무 뜬금없고. 왜? 여태 언니 미워했잖아. 왜 갑자기? 그러고 아빠에 대한 뭐 용서나 뭐 아빠가 회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얼레벌레 그냥 계속 얹혀 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거 못 볼 거 같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 그냥 볼만은 한데 내가 이거 누구 추천해 줄 거냐 그러면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3점 이상 주기는 조금 무리데스. 2.5점 냈어. 몇 점입니까? 저는 3.5점을 줬는데 해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니. 아니 그냥 장면을 말씀하신 대로 재밌었는데 저는 3화부터 4화, 5화 요 처음 이 주인공이 막
막 진짜 극악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시커먼 립스틱 바르고 이런 장면은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흑화돼서 막 네, 포효하는 것들이 하고 하는 이게 이런 연기를 하는 것도 그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 처음에 막 엄청 착한 착한 척하고 연기보다는 그때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훨씬 어울렸고 나름 이게 뭔가 프로 더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은 진짜 화난 사람처럼 보여. 네. 네. 그 후배한테 숙소에서 네. 너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선역 하라는 애랑 네, 네. 악역은 그러면 진심으로 연기할 수 없잖아 하면서 막 부라리는데 진짜 화난 사람 같아. 그리고 또 요 마지막 싸움에서 진짜 막 봐 프로는 아닙니다 저 장면. 끝장을 보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생 들어간 동생 때려 파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장면에서는 약간 뭐 이렇게 가족과의 화해라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막판에까지도 이 끝까지 연기를 하는 것도 그런 장면을 만든 것도 괜찮았는데 제일 실망했던 건 지금 마지막에 한판 그 뭐죠? 2대2 매치가 한 다음에 추가로 한 판 더 하자. 추가로 한 판 더 이번엔 할 때. 내 반칙을 안 쓰고 할 테니 네. 정정당당하게 한 판 더 하자. 네. 하는. 그거까지도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뭐 이렇게 코너로 밀고 나가서 땡땡땡 하니까는 갑자기 손을 떼고 뒤로 몇 발짝 나가지고 반칙한 거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심판이 나가잖아요. 반칙이라고 선언하니까 바로 손 풀고 어. 이렇게 뒤로 나가가지고 하는 게 그때 너무 막 실망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 게임은 이게 정정당당히. 이게 레슬링이 이게 계속 제가 약간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경기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쇼라고 이렇게 요 안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의도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싸움은 진짜로 하고 그 와중에 어차피 쇼라면은 가렌다를 하든 뭐 이렇게 진짜 뭐 안 다치는 걸로 깡통으로 내려치든 상관없는 건데 그 안에서 뭐 또 나는 내 레슬링을 해야 되고 나의 레슬링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그러니까 저런 가라데 기술 쇼면서도- 쓰는 거는 안 돼. 네. 이건 레슬링이 아니야. 네, 반칙을 하는 것도 쇼라면은 안에서 허용이 되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우기고 하는 장면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거의 절정을 하는 장면이니까 솔직히 그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 때문에 앞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레슬링을 한 거였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얘네들도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은 엔터테이너로서 사는 거에 만족하고 네. 그리고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최고의 엔터테이너, 인기가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 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은 스포츠인으로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존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약간 엔터테이너로서의 주인공을 보면서 왜냐면 스포츠로서는 사실 재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저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약간의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스포츠로서 뭐 이러면은 올림픽 정신으로 그럼 페어플레이 막 이러면 여태까지 했던 게 페어플레이가 아닌 건가? 제 직업에 평생 해왔던 직업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다가 마음을 뒀어야 됐는지 좀 마지막에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프로 레슬러면서 뭐 노래도 음반도 내고 하는 게 난 싫다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어떻게 보면은 반칙을 하고 뭐 이렇게 그걸로 사랑을 받아왔고. 그쵸. 또 피를 내고 하는데 심판도 그걸 안 말리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까지는 자기가 요 프로 레슬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인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나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아스카랑 뭐 걔랑 또 싸우잖아요. 네, 누구지? 네, 네. 그러니까 아스카랑 치구사. 치구사랑 그거 가지고 뭐 카라데 나는 카라데는 이제 안 하겠다 하면서 또 싸우고 그게 어떤 난 쇼맨십으로서 나는 이제 카라데는 별로 안 멋있으니까 안 할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면서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자꾸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덤프 마츠모토가 이제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반칙은 절대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하겠다고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실망했습니다. 덤프 마치모토한테. 더 난장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끝까지 가고 얼굴에 그냥, 막 똥 싸고 막 해야 되는데 얼굴에 똥을 왜 삽니까? 많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위화감이 좀 들었다고. 저는 이거의 아주 명백한 장점은 있습니다. 네. 너무 예쁜 여배우 둘이 계속 수영복 입고 나와서 그 아름다운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 그거를 감상하는 네. 재미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게 흐름이 좋냐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 이거를 단숨에 다 보긴 했어, 5개를. 진짜요? 네, 다 한 번에 봤어. 두 번에 나눠 봤나? 하여튼 단숨에 봤어요. 단숨에 봤고 같이 보신 분은 말에 의하면 저 덤프 마츠모토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만화에 또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카라타 에리카와 그리고 고리키 아야메 때문에 여기다가 3점 주겠습니다. 4점 줬는데 제가 막 욕해가지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네. 3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시간 때우기로는 볼만합니다. 뭐 이게 뭐 그렇게 못 볼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하면 우리가 좀 더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낮게? 좋게? 로워. 네. 하찮게. 네. 조금 더. 약간 사대주의가 있다. 네. 외국어로 하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조금 구분하기 힘들고 작품성을 막 완전히 그러니까 외국어로 하면 높게 본다기보다는 한국말로 하면 좀 더 낮게 보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이 내용을 똑같은 연기력으로 똑같은 동작으로 했다. 그럼 아마 안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완전히 이 나라의 분위기라는 거 모르니까 이해하면서 보는 게 있는데 넘어가는 거죠. 너무 저랬나 보다 이러면서 그리고 좀 재미없어도 유머가 재미없어도 일본식 유머인가 보다 일본식 드라마인가 보다 좀 오버해도 누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내가 일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주 선명한 장점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걸. 그런데 이게 좀 완성도가 높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가볍게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상도 잘 구현이 돼 있다고 하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칠까요? 네. 약생이 여기는 뭐죠? 못 알고 온 거죠? 여드름이요. 진짜 이거 큰 걱정을 엄청 심하게 귀에 뭐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코. 진짜요? 코 깨지고 찢어지고 배도 배 다친 거. 꽤 큰 사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대장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드디어. 다음번은 우리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에 관련된 영화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움직이었습니다. 私がダンプを丸坊主にします